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은 남편 가족이 우선이 되었을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가족의 식구들이 우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서적인 부분,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되어져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이해도 되고 감정이입도 잘 되는데 상대의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이해가 되거나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상태에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어느 가정보다 어떤 본인의 원가족보다 일단 새로 아내와 남편이 된 이 가족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기 가정이 먼저라고. 그런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와 홀아버지 관계 속에서 본인을 양육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자꾸만 본인의 원가족, 엄마나 아빠한테 그 생각이 가서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담소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새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되어진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1순위가 본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고 그 본인들의 가정이 1순위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서로 상의하면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들은 보니까 돈을 또 월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가 벌었다고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활비로 얼마씩을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를 하는데 그 각자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각자의 원가족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내가 돈 벌어서 내 맘대로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당신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가정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활비로 같이 내는 것만 돈이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써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소사, 양가의 대소사, 명절 때 또 제사 때 또 생신 때 또 특별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칙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가전제품이 뭐 망가졌다,
그래서 광고에도 있잖아요. 아들아 괜찮다, 잘 안 나오는데 괜찮아,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것보다는 서로 상의를 해서, 지금 그러시니까 이번에 올 1년 선물은 이걸로 해드리면 어떨까, 그럴 때 어느 한쪽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가에 똑같이 라고 하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은 우리 집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해드리고, 당신 집은 그래도 잘 사시니까 그냥 안 해드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매번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 그 집에서도 사실 그 상대 배우자가 나중에는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똑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잘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네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싸움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정한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되도록이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또 양가에서 해결하고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꼭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병원비 같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를 정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집 형편이 힘들으니까 내가 번 걸로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소외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면에서 연달아서 서운한 생각들이 들어져서 그 다음엔 더 많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가의 분들이 어떤 때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비댈 데 없을 때 그 마지막 비댈 언덕이 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고 살면서 그걸 보상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된다는 것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시댁을 무시하거나 또 처가를 무시하거나 이러고 살면 그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양가에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반드시 상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한도 내에서 상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요 기준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